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뉴욕 증시는 좀 쉬는 건데 쉬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쁜 조정이었었고요. 네. 테슬라는 또 힘을 냈고 아마 오늘 밤에 나오게 될 이제 고용 지표들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환율인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프랑스에서 정치적 안정을 좀 찾으면서 와 유로화가 그냥 쫙 유로 달러가 독일은 또 사상 최고가 래리를 독일도. 하고 네. 그러면서 달러가 많이 좀 하락했거든요. 금리도 빠지고 네. 요거 하나 오늘 국내 증시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일발장전 종목 속의 뉴스와 투자 전략까지 다 녹이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은 좀 숨통 좀 트일라나요? 방금 제가 독일 얘기를 말씀드린 게 독일이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제조업 인재 기반의 국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도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환율만 좀 안정되면 우리도.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도 좀 진정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뭐 어제는 막 육중고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또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좀 되면 오늘 정도 뭐 물론 또 내일 또 저녁 7시인가요? 탄핵 그 표결이 또 예상되어 있어가지고 뭐 외신들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또 주식은 주식시장의 논리대로 좀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어제 올랐던 반도체가 오늘은 조금 이제 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는 특히 머크가 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다만 이제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테오젠 최근에 정말 뭐 마르고 닳도록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이제는 뭐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또 아실 것 같고 이제 알테오젠 다음으로 우리가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대장주 중에 하나죠.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또 간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리가캠 바이오를 오늘 조금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도 있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항암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ADC 얘기를 많이 하는데 ADC 시장이 사실 2022년에 한 8조 원 정도, 7조 원, 8조 원 정도 이제 규모였는데 이게 2026년까지 이제 내년 바로 이제 2025년이니까 한 2년 이후에는 1조 원, 뭐 작게는 17조 원에서 많게는 한 21조 원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빅파마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또 기술 이전 혹은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ADC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리가캠 바이오를 이제 필두로 최근에는 또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ADC입니다. 시장에 또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빅딜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딱 연말 요 시점쯤에 리가캠 바이오가 얀센 쪽으로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단일 후보 물질 하나만 가지고 이제 체결한 걸로는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건으로는 뭐 4조 원, 5조 원짜리 계약도 있었습니다만 후보 물질 한 개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건 리가캠 바이오가 이제 처음이다. 특히 이제 이 암종 중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제 암종 가장 첫 번째가 일단 폐암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 많이 이제 주목을 했던 거고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증, 그다음에 림프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종 중에서는 매출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5개의 상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이제 암종들을 모두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ADC 쪽이고요. 2006년에 사실 설립된 이후로 리가캠 바이오는 지금까지 총 13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기술 이전 잔고만 거의 9조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10월 10일 날 일본 오노 제약하고도 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 여러분들이 일본 제약 기업들 에자이 뭐 오노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글로벌 이제 빅파마급의 일본은 제약 산업은 거의 뭐 미국 다음으로 가장 좀 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오노 제약 쪽으로 또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서 최근까지도 좀 활발한 빅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 연말에 이제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던 LCB84 요게 이제 얀센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이제 부여를 해놨어요. 그 옵션을 네. 행사하게 되면 최대 2,600억 원 정도 마일스톤이 한 번에 내년에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임상 일상 결과를 딱 하고 나면 얀센 쪽에서는 옵션을 분명히 행사할 걸로 네.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리가켄 바이오는 내년에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 ADC가 네. 거의 트랍2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ADC라는 게 항체와 약물을 이제 결합시킨 네. 거잖아요. 리가켄 바이오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항체와 이제 약물, 이 톡신이라고 하는 페이로드를 링커 기술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 지금 이 링커 기술 자체가 한계가 뭐였냐면 독성의 문제예요. 네. 이게 사실 약물을 결합시킬 때 이게 이제 간독성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특히 이제 ILD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질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그 일본의 그 에너투 네. 요거 이제 제형 변경하는 네. 거 기술적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이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허투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ADC 이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것도 사실 이 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게 좀 혁신적인 시도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바꾸는구나. 통해서 독성 때문에. 부작용을 좀 줄이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추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독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링커 기술이 이제 자체로 그 독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톡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페이로드를 결합을 시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글로벌 빅파마들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그 기술 이전의 이제 단계가 한 단계씩 이제 성숙해지면서 마일스톤을 계속 유입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리온에 이제 피인수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만 피인수 자체만 놓고 보면 4천억 원 정도 이제 현금 조달을 네. 좀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의 그동안에 이제 R&D의 어떤 경로에 크게 간섭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들의 어떤 그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M&A가 좀 됐고 많은 현금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수천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임상개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전무후무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넉넉한 맞습니다. 현금 없죠. 내년이 네. 되면 거의 한 8천억에서 네. 1조 원 정도 가까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R&D 추진을 하고 매년 5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임상에 진입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게 리가켄 바이오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단순 가치만 거의 4조 원이 넘고 네. 앞으로 이제 이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하면 기업 가치가 최소한 6조, 7조 원 정도는 좀 돼야 된다라는 평가인데 네. 지금 현재 거의 뭐 4조 언저리 문턱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최근에 상당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었고 바닥이 이제 서서히 이제 9만 원 초반 구간에서 이제 잡히면서 네.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당장 이제 12월 7일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만 네. 미국에서는 또 혈액학회가 열려요. 혈액학회. 네, 요 혈액학회에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을 ABL 바이오하고 리가켄 바이오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일상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ORR, 객관적 반응률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게 되고 연말 연초 1월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로 빅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추가적인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도 분명히 조금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리가켄 바이오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9만 원 저점 딱 찍고 서서히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히 상방으로 전환된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요 구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서서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게 막 빠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불안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혔다 싶은 요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0만 5천 원.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9만 원. 요 정도 이제 가격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ADC 기술, 뭐 ADC 신약 물질의 뭐 대명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주변에 암 환자분들 이제 있으면 항암 치료를 하다가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노리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바로 이 ADC가 출발을 했고요. 제가 약간 설명해드리면 이제 항원 단백질, 이게 암인데 막 이거 죽이려고 다 죽이잖아요. 이 항체가 그냥 쫓아가서 얘만 타격을 딱 하는 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와중에 부작용도 있고 독성도 나오고 이걸 얼마나 가서 타깃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기술이라고도 하고 또 물질이니까 이제 기술 플랫폼 리가캠 바이오. 이걸 이제 이중항체를 보내는 게 ABL의 이중항체 이제 ADC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에 그러면 붙이려면 저는 이제 뭐 전통 제약바이오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저는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집중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뉴럴링크라고 지금 뇌에 칩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뇌에 칩을 꽂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로봇 팔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디지털 PC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제 기술인데 이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제 임상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고 첨단 산업 규제 완화에서 수혜를 본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이제 테마성이긴 하지만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링크 제니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연관주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가 이제 BCI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데 일단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신경망 처리 장치 MPU를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같이 BCI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링크 제니시스가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시스템 검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서 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무인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는 게 링크 제니시스다. 그래서 실제로 뉴럴링크와 추후에 그 기술이 접목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링크 제니시스가 뉴럴링크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좀 이제 그 혼란스러운 전국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조정식 매수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링크 제니시스를 한번 부치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만 또 오르고 일론 머스크만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뇌에다가 칩을 심을 뉴럴링크라는 계획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진짜 우리 뇌 구조를 바꿔서 우리가 막 초인이 되고 생각만으로도 이제 모든 게 다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쳐다만 봐도 막 움직이고. 맞습니다. 자. 그 링크 제니시스, 그러니까 뭐 확실한 어떤 기술력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최근에도 올라온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바이오 쪽 나왔기 때문에 어제 퓨처캠 선방했어요. 네, 어제 퓨처캠하고 셀비온, 전립선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셀비온은 국내 임상 이상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객관적 반응률이 47.5%.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플루빅토. 요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전립선암 이제 방사성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판매가 되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루빅토가 29.8%가 이제 ORR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지배적인 이제 치료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좋은 이제 객관적인 반응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 반응률 나오면서 셀비온 기업이 주가가 거의 뭐 장중 25%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퓨처캠도 이제 1월 달 되면 최근에 이제 중간 결과를 구두로 이제 보고를 할 때 이 객관적 반응률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 객관적 반응률이 나올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요즘에 뭐 엄민영 애널리스트 알테오젠 때문에 많이 아시잖아요. 직접 등판했더라고요. 또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퓨처캠을 또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전립선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탄력을 좀 받았다.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치매 치료제 레캠비가 이제 국내 출시하는 거와 관련해서 방사성 진단제 이슈도 퓨처캠이 이제 수혜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사실은 퓨처캠이 11월 달에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났잖아요. 폭락한 이유가 임상 이상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객관적 반응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 뭔가 기대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도 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이제 조금 불식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회복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퓨처캠도 셀비온보다도 글로벌 임상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고, 최근에 이 전립선암 치료제, 기존의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도 더 이상 약효가 듣지 않는 전립선암 환자들한테는 국내 식약처에서는 퓨처캠 임상 이상의 결과만 가지고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 환자들한테는 이미 국내에서는 시판이 지금 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상업화의 단계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뭐 퓨처캠 주가는 뭐 지금도 저는 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목표가를 제가 2만 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19,900원 찍고 약간 윗꼬리 좀 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목표가 좀 올려가지고 네. 22,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조금 더 목표가 상향해서 저는 지금도 퓨처캠은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관련 질환으로 좀 힘들어하시는데 플루빅토가 아까 객관적 반응률이 30%가 29.8%. 29.8%. 근데 이제 퓨처캠에 새로운 또 네. 전립선 진단도 하지만 치료제도 있지 않습니까? 50%를 넘어갈 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들 함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전립선이 강한 남자, 예, 대단한 남자 준호 매니저.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투자증권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제 오래된 옛날 네, 격언입니다. 맞습니다. 객장에 이제 맞습니다. 지금은 또 안 되는데 애업은 이제 아주머니가 네. 애를 업고 객장에 등장하면 네. 고점입니다. 그때가 증시 꼭지다라고 옛날 격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제 그제 지금 이제 기자들이 코인 관련 르포 취재한 거 보면 네. 80대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50대 아들이 가가지고 지금 예? 네. 코인 계좌하고 코인 투자하고 맞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리뷰인데 이 네. 코인의 어떤 이런 열풍에 대해서도 한번 좀 뭐 일단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정상적으로 주식과 비교하면은 네. 좀 너무 고평가라고 봐요. 왜냐면 주식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잠도 잘 수 있고. 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뭔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게 앞으로 지금 철저히 현재 이제 구간이 수급으로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구간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모르는. 하지만 근데 지금 그동안은 사실 이제 제도권 안에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편입이 안 돼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또 이번에 SEC 또 이제 위원장으로 또 이제 가장 친가상화폐 인사가 지명이 되면서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각종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달러 돌파를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국내 장중에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거의 뭐 1억 4,400만 원, 600만 원 수준까지 시세가 이제 분출됐다가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트럼프 취임 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저는 알트코인 쪽으로 춤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이 한번 먼저 가장 크게 시세가 분출되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각종 알트코인들의 어떤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세가 뭐 비단 이제 취임 전에 지금 12월까지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산타랠리와 취임식 전후로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딱 반감기 이후에 1년이 되는 그때가 가장 큰 시세가 분출되는 가장 이제 그 최전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반감기가 시작됐고 내년 4월에 내년 4월이요. 가장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장에 이제 80대 노인이 없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과열인 거는 맞다라고 좀 계좌 보고, 개설이요. 예, 네, 네. 과열인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지금 최근에 트럼프 2.0 시대의 어떤 이제 개막과 함께 그 각종 지금 인사들이 다 지금 친 암호화폐 뭐 일론 머스크, 벤스까지도 모두가 지금 다 친 암호화폐의 가장 이제 핵심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대감과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 매니저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네.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의 이제 랠리는 네. 이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물 ETF들 이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리플도 이제 뭐 또 승인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이게 가격적으로는 뭐 조금 거품이 있을 왜냐면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조차도 힘든 게 사실 이게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느냐. 네. 이건 결국 철저하게 이제 수급의 논리, 네. 사고 팔고 이제 수요 공급의 논리로 밖에는
그 또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품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네. 좀 웃긴 얘기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워낙 이제 좀 주가가 또 가격이 급등을 했으니까 딱 김종현 10만 달러는 한번 넘어설 거다 했는데 진짜 10만 달러 넘었잖아요. 그 지금 이제 97,000이네요. 그렇죠. 96,700. 한번 이제 이 인계치를 넘어갔다가 이제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또 누군가는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을 또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 지속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이제 가상화폐를 전략 자산화하고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또 달러와 가치를 이제 수호하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거품이 이렇게 됐다가 뭐 터져서 갑자기 2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반토막나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오지 같지는 않다. 않아요.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 그래요? 다시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네. 그건 또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굉장한 기회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근데 당장은 네. 이제 그런 그렇지 기회가 올 않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탄력적으로 막 이게 급등해가지고 뭐 15만 불, 20만 불 뭐 이렇게 아니라도, 바로 가진 않더라도 네. 조금 이제 무너지진 좀 않는다. 쉬어가는 흐름 네. 그리고 이제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당분간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않을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저희가 코인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면 시청자분들의 또 많은 네. 분들이 좀 코인 이야기하는 거를 싫어하시거든요. 그 그렇죠. 이유가 이게 K 증시와 코인이 미국은 동조하잖아요. 우리는 네, 이제 그렇죠. 대체제가 대체제거든요. 돼버렸죠. 수급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호 매니저 네. 주식 전문가로서 이렇게 네. 코인이 크면 우리의 수급이 위축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코로나 때는 네. 정말 진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렇죠. 네. 코인 시장도 좋았고 주식 시장도 좋았는데 같이 일일- 가서 같이. 네. 일일 이게 거래되면 보완제가 50조 되면서 예요, 같이 50조.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네. 또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역대 최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이번에 한 50조 가까운 이제 일일 증강 거래 대금이 됐어요. 펀드라든지 네. 또 체험 펀드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어떤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무리?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역사적 저점이라는 거는 인식은 계속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네. 시장에 저가 매수도 강하게 유입되고 코인은 또 코인대로 또 같이 좀 움직일 네. 수 있는 시장도 반드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비트코인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10만 달러 돌파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수급이 그래도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어제 하나투자증권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은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하나투자증권이 그래도 나름 강하게 선방하면서 17%까지 상승 흐름 놔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이 아니라 뭐 제일 네. 강선방했죠. 그래도 네. 뭐 시장이 불안한데 뭐 너무 네. 자랑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17% 정도 이제 알겠습니다. 반등이 소폭 나와줬는데 아무튼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사실 어제 그 두나무 지분을 좀 이제 네. 매각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5시 이후에 그냥 사실 무근이다라는 발표가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네, 예, 그래서 해주셔야 시간에서 돼요. 한 5% 정도 반등이 네.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 알트코인이 상승해야 그때가 이제 비로소 불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분출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업비트가 불장 때 정말 그렇죠.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낸스가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업비트예요. 그래서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국내 시장의 거의 한 90%를 점유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더 높았다고 했을 때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117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스닥의 어떤 상장 기대감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네. 또 이런 불장 때 이성우 대표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그 발언 한마디만 나오면은 관련 종목들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투자증권은 어제도 그냥 강한 시세가 분출됐지만 얘는 또 이제 토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요. 토큰요. 야놀자 네. 상장과 STO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목표가를 다시 직전 고점이었던 4,7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직 코인 시장이 이제 꼭지에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알트코인들 시세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네. 시작되더 그렇고요. 리플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또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게 코인 시장도 이제 약간 우리가 좀 흥미가 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와요. 네. 그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 수익률이 빠르게 충족되지 않는 시점. 네. 그 시점쯤 되면 다시 이제 또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제 빠져나갔던 수급은 결국 또 주식 시장의 저평가 매력을 보고 네. 다시 또 돌아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시점이 뭐 12월 중에 저는 분명히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뭐 어차피 네. 이게 또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상화폐라는 또 네.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또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연령대별 투자자 하는데 아직은 이제 40대 이상이 적거든요. 그럼 영민 매니저 의견대로라면 이제 40대, 50대, 60대의 비중이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야죠. 예, 230 정도의 절반 이상을 올라가는 그 정도까지는 수급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의견들을 많이 주셨네요. 네. 바이오님이 코인 이야기 대환영합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 다들 코인도 합니다. 아메리카노님 안 싫어해요. 코인 이야기 안 싫어한다고. 상황은 파악해야죠. 팩트 들으라고 방송 듣습니다. 김지영님도 요새 코인 안 하는 주식 투자자는 없을 듯합니다. 자, 지금 장외에서 두나무 주가가 그냥 네, 뭐 눈 깜짝 뜨면 20% 30%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또 80대 노인까지도 실제로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정책들 규제를 괜히 완화했는데 이제는 40, 50대, 60대, 70대까지도 그렇죠. 네, 코인 시장에 그런다면- 들어온다고 했을 땐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가상화폐 쪽의 어떤 규제 완화와 관련된 카드들을 계속 꺼내지 않을까라는 것도 네. 시장에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해석까지도 네,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말수님이요. 김영민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엠로 리뷰를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엠로도 해주시고 그 우리 유한양행 대한민국 K바이오의 쾌거 유한양행도 지금 네.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뉴스 이 라인에서 일단 그럼 유한양행을 예. 먼저 빨리 해드리고 엠로로 엠로하고 또 갈까요? AI 소프트웨어 예. 기업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바닥은 확실히 이제 확인이 좀 됐고 12월에 여러분들 유한양행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모멘텀은 리브리반트 SC 제형 미국 FDA에서 승인을 이제 품목허가 승인을 받는지 여부.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먼저 품목허가 승인을 받아야 내년 1분기 중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요법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의 또 승인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거의 뭐 승인 가능성, 승인 공고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승인에 대한 마일스톤이 또 내년에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내년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가는 11만 7천 원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하고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네. 그렇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유한양행이 알테오젠에 비해서도 너무 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꼭 렉라자 요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많은 전문의약품들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기업이었고 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주가는 지금 정도 수준 이제 바닥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무리 못해도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우리 시장이 이제 조금 부진했는데 이스트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살려놨어요. 네. 어제 이스트소프트가 또 호재성 기사가 하나 좀 나오면서 장중에 뭐 아마존 관련된 얘기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어제 이스트소프트가 살아나니까 엠로라든지 네. 뭐 솔트룩스라든지 다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 가격 회복이 좀 되는 모습이었어요. 소개해드리자마자 이제 엠로가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행히 어저께 이제 네.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유통과 관련된 이제 특히 AI가 이제 접목된 공급망 관리 기업으로는 국내 이제 1위 기업이다. 삼성 SDS라고 하는 또 확실한 또 최대주주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그룹과의 또 연관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네. 감안하면 뭐 더존비 좋은 엠로 이런 기업들은 내년에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들이니까 주가 흐름 보시면 어저께 이제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와서 네. 단기 저점이 이제 확보가 됐고 7만 원 뚫으면 다시 이제 52주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7만 원 이제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말순이 엠로 분석까지 해 주셨고요.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실적 안 나오잖아. 뭐 이러다가 엠로 같은 거 딱 보면은 네. 이건 무슨 뭐 실적 굉장히 제조업 잘 같은 나옵니다. 실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삼성 SDS와 밑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물량을 다 받는 그거를 확실한 실적이 있다라는 것들 소프트웨어 쪽에서 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위메이드를 가볼 텐데 이제 위메이드도 리뷰를 좀 해주시면서 네. 게임주가 또 한알령의 신작 본물 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제 또 NC소프트 한번 빵 터지고 아마 이제 이런 실망감들이 네. 우리에게 좀 K 증시에 맞습니다. 대한 그런 또 우려를 주는 것 같은데
위메이드 갔다가 NC 소프트까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게임 관련된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가상자산과 가장 그렇죠. 연관이 네.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총 보유량이 한 30조인데 네. 시총이 100조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큰 기대감. 네. 사실 뭐 미국도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뭐 네. 테마성으로 붙어버리면 정말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데 위메이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두 번째가 네오이즈 홀딩스예요. 어제 네오이즈 홀딩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위메이드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뭐 사실상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은 사실 메이저 코인이고요. 네. 정말 잡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코인들이 폭등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코인, 국내 코인의 가장 이제 대표 코인인 위믹스 코인을 이제 발행한 그렇죠.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한번 저기 맞습니다. 가보면은 뭐 난리 난 적이 맞아요. 있죠. 예, 적입니다. 그래서 네. 24만 5천 원에서 네. 사실 이때는 미르포가 이제 플레이트온, 돈을 벌어주는 게임으로 정말 글로벌 히트를 쳐가지고 네. 지금 바닥 대비 거의 15배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이때 NFT 열풍, 또 그리고 플레이트온 열풍, 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열풍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거기에 대장주가 이제 위메이드다. 거기다가 위믹스 코인까지 같이 한번 급등하면서요. 게임 잘하면 위믹스 준다. 맞습니다. 보상 그래서 게임 나오고. 예. 너도 나도 우리도 플레이트온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상한가 들어갔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주가는 그때 그 가격대까지 다 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무슨 김남국 게이트 정치적으로도 엮였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와 또 실적 우려 뭐 그리고 아까 위믹스까지도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둘씩 해소가 됐습니다. 실적은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굉장히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급성장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르-M, 또 그리고 미르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미르-M이 중국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미르4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위믹스도 닥사라고 업비트와 지금 이제 뭐 코인원 그리고 또 이제 빗썸 같은 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이제 협의체예요. 근데 거기서 위믹스를 상장 폐지시켰는데 지금 업비트를 제외하고 모든 코인 거래소들이 대상장을 시켰습니다. 2023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악재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됐고 또 중국과의 어떤 법정 분쟁도 다 해소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와 함께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또 AI 게임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위믹스의 어떤 상승과 그리고 실제로 위믹스가 업비트에 재상장했을 때는 정말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미르4 가장 글로벌 히트를 쳤던 미르4의 판호 발급 기대감 그리고 2026년도에는 미르5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이트크로우 2도 2026년도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내년 대작이 2025년도 1분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위메이드는 충분히 실적도 개선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크래프톤과 함께 국내 게임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뭐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진짜 말들 많았습니다.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신작이 있었었는데 사전 예약자만 한 800만 명으로서 이제 큰 어떤 기대를 모았었고 그래서 그 기대감에 최근에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실망감으로 적용하면서 급락세가 연출됐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출시 첫날이었던 거고 이것 좀 흐름을 최소한 게임 섹터는 한 달, 두 달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모든 게 다 결정짓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예전에 이제 과금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린저씨라고 하잖아요. 리니지 플러스 이제 아저씨의 합성으로서 이제 린저씨가 많이 돌아섰다라고 해서 NC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사실 100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20만 원, 또 15만 원대까지 주가 조정 거의 뭐 9분의 1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큰 실망감이 적용됐는데 최근에 이 게임 섹터에서 지금 이제 AI를 활용해서 또 이제 어떤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의 인건비도 상승세가 좀 멈춰 있는 상태고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AI를 활용한 게임이 더욱더 확산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게임 업종들의 어떤 흥행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크래프톤이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그 지적재산권으로서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게임주들이 이제 2025년도에 우리 주요 게임주들이 신작들을 발표를 다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 섹터들도 서서히 좀 갈 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NC소프트는 이제 첫날 출시였던 그 실망감의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NC소프트 관련해서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작 출시되고 구조조정, 그래서 기대감이 올랐는데 네. 딱 그 원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준호 매니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보자. 네, 이번에 저니 오브 모나크 조금 더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게임 업종 전체는 지금 한알령 해제라는 진짜 그런 키워드도 큰 있어요. 판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엔터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영민 매니저님, 햇살님, ABL 평단 4만 원입니다. ABL 리뮤 추매할까요? 아, 그리고 재의리님도 ABL 바이오 담도함 20 통과하면 FDA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이슈들 지금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ABL 바이오.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한양행, 오늘 제가 소개드릴 리가캠 바이오, 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굉장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미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케네디 주니어로 인해서 또 한번 크게 한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바뀌는 흐름이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회가 될 거다. 지금 혁신적인 시도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ADC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ADC 분야에 이제 이중항체 ADC 도전장을 이제 내민 기업이 ABL 바이오. 역시 ABL 바이오도 1,000억 원 후반대에 이제 자금 확보에 이제 성공을 좀 했고, 네. 그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이 ADC 이중항체 ADC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 그 첫 번째 이제 성과를 곧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ABL 그거죠. 바이오하고 네. 리가캠 바이오 공동 연구 개발한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임상 1상의 중간 네. 결과를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네. 뭐 알테오젠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요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ABL 바이오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우리 국내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은 저는 연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이제 감안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수급이 조금 더 강해질 때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까지 가세가 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이제 기술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담도함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네네네. 지금 ABL 바이오 역시도 추가적인 저는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뭐 이중항체 기술에 있어서는 ABL 바이오가 국내에서는 탑티어 정도 수준이고 그래프바디 T, 그래프바디 B 이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BBB 셔틀도 최근에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들이 계속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고 그래프바디 이제 T 같은 경우에도 4-1BB 이제 기반의 면역 항암제와 또 결합시킬 수 있는 또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이제 적응증을 얼마나 많이 확장하는 게 하나 이제 플랫폼 기술의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이제 보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ABL 바이오 굉장한 이제 강점을 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투심,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투심이 많이 위축돼서 주가가 빠진 거지. 개별적인 뭐 악재라든지 뭐 나쁜 점이 있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ABL 바이오도 저는 3만 원 아래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주가 뭐 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갈 수. 지금 이제 ABL 바이오는 시총 1조 문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가캠이 4조, 지금 알테오젠이 막 20조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항체를 2개 쏩니다. 이중항체 ADC도 있고요. 뇌질환 갈 때 그 장벽 타고 넘는 셔틀이죠. BBB 셔틀도 있고요. 그런 또 기술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다. ABL 바이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오늘 같은 날 첨단 산업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과 드론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에이럭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점으로 가져왔는데 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의 이제 F-35 관련해서 지금 메인 비난을 했고 이제 결국 현대전은 드론이다.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그리고 또 이제 드론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극찬을 했었었는데 결국 드론 관련된 국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럭스예요. 예. 특히 경량 드론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FC라고 플라이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비행 제어 기술로 어떤 드론의 뇌 역할을 하는 그 칩을 또 이제 국내 유일하게 개발하는 업체가 결국 이제 에이럭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로봇과 또 이제 드론 관련해서 교육용, 우리가 방과 후에 이제 로봇 관련된 또 그리고 드론 관련된 교육용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는 교육용 자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에이럭스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B2S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 스쿨이라고 스쿨. 학교 내에 이제 드론과 로봇, 그 교육용 로봇과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에이럭스다 보니까 원래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코딩 교육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드론과 로봇과 관련된 방과후 수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예. 에이럭스의 어떤 매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특히나 국내에서 로봇은 로보로보라는 기업이 있고 에이럭스가 지금 경쟁사인데 드론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교육용 드론을 공급하는 데는 또 에이럭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국내 드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차가 벌써 3,000개를 확보한 상태이기도 하고 특히 미국이 드론의 어떤 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드론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에이럭스의 지금 이제 코딩 교육용 경량 드론이 95%가 미국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그리고 중국, 말레이시아 기반의 수출 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만 사상 처음으로 500만 달러 수출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2023년 2분기부터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드론 극찬과 함께 국내에서 드론 관련된 기술력과 그리고 또 교육용 드론의 유일한 기업이 에이럭스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에이럭스입니다. 아마 에이럭스 아시겠지만은 상장이 한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11월 1일 날 11월 상장을 상장됐고 예, 얼핏 기억나기도 이제 코딩 교육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 드론이 맞습니다. 있었다고요. 네, 코딩 교육도 하고 네. 이제 교육용 드론과 교육용 로봇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량용 드론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예. FC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11,170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2,700원으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8,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발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